새벽 5시 반, 정세진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53세의 정세진은 이미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벌써 7년째였거든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챙겨들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환자를 맞게 되는 날이었어요. 센터 직원이 어제 저녁에 보내준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82세, 중증 치매. 강남구 대치동 주소로 오전 8시까지 출근. 대치동이라니 꽤 괜찮은 동네네요. 정세진은 지하철을 타며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런 고급 주택가에 사는 분들은 가족이 정성껏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간병인을 부른다는 건 어떤 사정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건 50세가 되어서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어져서 자격증을 따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어가니 3층짜리 단독주택이 나타났습니다. 정원이 잘 가꿔져 있고 집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남자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렸어요. 아마 가족분이겠죠. 센터에서 파견 나온 요양보호사 정세진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까지 걸어가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수척한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는데 정세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진아.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세진도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 이 얼굴. 28년 전 그 사람이었거든요. 도현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28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입을 몇 번 벌렸다 다물었어요. 그리고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너가 간병인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정세진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김도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어머님이신가요? 정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응, 그래. 우리 어머니야. 그 순간 정세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8년 전 자신을 집에서 쫓아낸 그 여자. 임신한 자신에게 돈을 던지며 꺼지라고 했던 그 여자가 바로 오늘부터 자신이 돌봐야 할 환자였던 거예요. 이거 참 난감하네. 김도현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일은 일이니까요. 정세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을 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이 일이 생계수단이었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네, 괜찮습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정세진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세진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정세진에게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거실은 넓고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냉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김말수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8년 전 그 당당하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세진의 가슴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이 여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앉아있다니요. 어머니, 앞으로 돌봐드릴 선생님이에요. 김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말수는 고개를 돌려 정세진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김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세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치매에 걸렸어도 어딘가 기억 한 편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냥 친근하게 느끼시는 것 같네요. 치매 환자분들이 종종 그러세요. 정세진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도현이 간병 관련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식사 시간, 복용하는 약, 주의사항들을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계속 정세진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치매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작년 초부터 급격히 악화됐어요. 처음에는 건망증 정도였는데 이제는 저도 가끔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김도현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서 돌보시기 힘드셨겠네요. 네, 저도 직장이 있어서요. 매일 돌보기가 힘들어서 간병인을 모시게 됐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진아,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와 너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저는 프로예요. 정세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출근해야 해서요. 저녁 8시쯤 돌아올 예정입니다. 김도현이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세진아, 나중에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정세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어요. 김도현이 나간 후 정세진은 김말순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세진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세진은 집안을 둘러보며 환경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김말순과 남편, 그리고 어린 도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사진, 군복을 입은 도현의 사진, 그리고 결혼사진까지. 정세진이 알지 못했던 도현의 삶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결혼도 했구나. 정세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말순이 일어서려고 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정세진이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화장실 가야 해. 김말순을 화장실까지 안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정세진의 머릿속에는 28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원룸 앞에서 김말순이 했던 말들이요. 화장실에서 나온 김말순을 다시 소파에 앉혔습니다. 정세진은 할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걸음걸이도 불안정하고 말도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아프신 상태였어요. 할머니, 점심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쉬세요. 정세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원한이 있어도 지금 눈앞의 김말순은 그저 아픈 할머니일 뿐이었거든요. 김말순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안 돼. 그 애는 못 낳게 해야 해. 정세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전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우리 집시 망칠 순 없어. 그런 애들은 돈 주고 쫓아내야 해. 김말순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치매 환자들이 과거 기억에 사로잡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증상이었습니다. 정세진은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2025년이에요. 그런 일은 다 지난 일이에요. 정세진이 조용히 말했지만 김말수는 들리지 않는 듯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도현이는 좋은 집 애랑 결혼해야 해. 그런 집안 출신이랑은 안 돼. 이번에는 정세진의 출신을 얕잡아 보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세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28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요.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준비했습니다. 김도현이 미리 만들어둔 죽을 데워서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 식사하세요. 김말수는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정세진이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리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말수는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배에서 당장 끄집어내. 우리 도현이한테는 안 어울려. 정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진정해, 정세진. 그냥 치매 환자의 헛소리야. 자신에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시간, 김말수는 잠시 졸았어요. 정세진은 그 틈에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할머니 방도 정돈했어요. 할머니 방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도현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결혼 사진도 있었는데 신부는 정세진이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했구나. 정세진은 사진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질투라기보다는 허무함에 가까웠습니다. 김말순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어요. 할머니는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돈 줘서 쫓아내야 해. 정세진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냥 치매 환자의 반복 증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이 갑자기 정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그 여자 아니야? 그때 그 여자 맞지? 정세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냥 간병인이에요. 정세진은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말수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세진을 바라봤어요. 김말순을 진정시킨 후 정세진은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면서 28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1997년 가을 정세진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문과대학 복도에서 우연히 부딪힌 남학생이 바로 김도현이었어요. 경영학과 4학년이던 도현은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로 학교에서 유명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도현이 떨어뜨린 책들을 주워주며 미안해했어요. 그 순간 정세진은 도현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현은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세진아, 너는 정말 특별해.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 도현은 항상 정세진을 소중하게 대해줬습니다. 정세진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어요. 6개월 정도 사귄 후 정세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도현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현아, 내가 임신한 것 같아. 기숙사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금세 정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도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정세진은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어요. 어느 날 저녁, 정세진의 원룸 앞에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정세진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도현 어머니예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김말수는 정세진의 원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그 배 당장 끄집어내세요. 김말순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도현이가 애기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신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순 없어요. 김말수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현이와 저는 사랑해요. 결혼하기로 했고요.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대해서 뭘 알아요? 김말수는 정세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당신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죠? 어머니는요? 집은 어디 살고요? 정세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월세방에서 둘이 살고 있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우리 도현이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갈 애예요. 당신 같은 애랑은 급이 안 맞아요. 김말수는 봉투를 정세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500만 원 있어요. 이걸로 병원 가서 처리하고 우리 도현이한테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도현이와 얘기해 볼게요. 정세진이 봉투를 밀어냈지만 김말수는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얘기? 도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말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정세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도현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정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들이 그런 함정에 빠질 리가 없어요. 당신이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에요? 김말순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사랑해서. 사랑? 가난한 집애가 부잣집 남자 꼬시려고 쓰는 수법이죠. 그런 수작 그만하고 돈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날 밤 정세진은 김말순이 던져놓고 간 돈봉투를 바라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도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세진은 도현을 찾아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겨우 만날 수 있었어요. 도현아, 어제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도현은 정세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세진아. 어머니가 너무 화나서. 내가 정말 어머님한테 동의한다고 했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워낙 반대하셔서. 시간을 좀 달라. 하지만 도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세진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한 달, 두 달. 아기는 계속 자라고 있어. 세진아, 좀 더 기다려줘.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그 후로 도현은 정세진을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만 댔어요. 일주일 후 정세진은 혼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상의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던 정세진은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으악! 정세진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 하복부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산됐습니다. 임신 12주 차였는데 아기를 잃으셨어요. 정세진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병원비를 내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현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기를 잃었어. 이제 걱정하지 마. 하지만 도현에게서는 끝내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정세진은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28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이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도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였네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김도현이 들어오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식사도 잘 드시고 낮잠도 주무셨고요. 정세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말순이 계속 28년 전 일을 중얼거렸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고생하셨어요. 내일도 와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정세진이 집을 나서려는데 김도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세진아, 정말 미안해. 무슨 얘기예요? 28년 전 일 말이야. 내가 너무 어렸고 용기가 없었어. 김도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세진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세진아, 내일 아침에 뵐게요. 정세진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8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집에서 첫날 근무를 마친 기분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세진은 어제보다 30분 일찍 김말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일은 해야 했거든요. 김도현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잔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환자분 아침 식사 준비해드려야 해서요. 정세진은 사무적으로 대답하고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말순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화면을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침 드실까요? 정세진이 다가가자 김말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안 돼. 그런 애들은 돈 주고 쫓아내야 해. 정세진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김말순의 중얼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우리 도현이는 좋은 집 애랑 결혼해야 해. 그런 집안 출신이랑은 안 돼. 김도현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김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말순은 듣지 않았어요. 그의 배에서 당장 끄집어내야 해. 우리 집시 망칠 순 없어. 정세진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치매 환자라고 해도 계속 이런 말을 들으니 참기 힘들었어요. 김도현이 정세진의 표정을 보고 급하게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일은 다 지난 일이에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김말순은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일이라니. 그 여자가 또 나타났잖아. 여기 있잖아. 김말순이 정세진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세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간병인이에요. 아니야. 너 그때 그 여자 맞아. 내가 돈 줬는데 왜 또 나타났어? 김말순이 일어서서 정세진에게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김도현이 급하게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놓아. 그 여자 쫓아내야 해. 또 우리 도현이 꼬시려고 온 거야.
김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저는 28년 전 그 사람 맞아요. 정세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도현이 깜짝 놀라며 정세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정세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주신 돈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아기도 잃었고 도현 씨와도 끝났어요. 이제 만족하시죠? 김말수는 정세진의 말을 듣고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또 왔어? 왜 우리 집에? 일이에요. 저는 간병인이고 할머니는 제가 돌봐야 할 환자일 뿐이에요. 정세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도현은 어머니와 정세진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김말순이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정말 잘못했나? 치매 환자의 감정 기복이 심해진 거였어요. 아까까지 화를 내던 김말순이 갑자기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기는 어떻게 됐어? 괜찮아? 김말순이 정세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세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기는 없어요. 28년 전에 잃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김말순의 목소리에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도현이 어머니를 진정시킨 후 정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이런 상태라서.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돌볼게요. 정말 괜찮겠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텐데. 정세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저는 프로니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정세진은 매일 김말순을 돌봤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날마다 달랐어요. 어떤 날은 정세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어떤 날은 28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김도현도 점점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의 치매가 악화되면서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세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김도현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지만 정세진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어요. 일이니까요.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와 다르게 김말순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기침을 자주 했고 열도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세진이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8.5도였어요. 도현 씨한테 연락드려야겠어요. 정세진은 김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열이 나세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김도현이 급하게 집에 돌아왔고 김말순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세진도 함께 따라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환자분 나이도 많고 치매까지 있어서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김말순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야 해. 도현이 기다려. 어머니, 여기 도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도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달랬지만 김말순은 불안해했어요. 저는 이제 돌아가 볼게요. 정세진이 일어서려는데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줄 수 있어? 어머니가 너를 보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 정세진은 망설였지만 다시 앉았습니다. 김말순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계속 무언가 말하려고 했어요. 밤이 되자 김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의사 선생님, 김도현이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몰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가족분들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정세진과 김도현은 복도로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김도현은 벽에 기대어 서서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쩌지? 김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정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원한이 있어도 지금의 김말수는 그저 아픈 할머니일 뿐이었거든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됐어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르겠어요. 김도현과 정세진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정세진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김말순이 희미하게 정세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어요. 정세진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말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 아이는 괜찮았니? 정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8년 만에 듣는 사과였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정세진은 김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정세진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김말순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김말순이 정세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김말순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경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정세진과 김도현은 병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전도 기계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김도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불렀지만 김말수는 이미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들어와서 공식적인 사망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17분이었어요. 김도현은 한동안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정세진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도현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세진아. 김도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장례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도현에게는 다른 가족이 별로 없었어요. 몇몇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만 왔습니다. 정세진은 장례식장에 갈지 말지 고민했어요. 자신이 거기 있는 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정세진은 조용히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조문객들이 거의 없는 시간을 골라서 갔습니다. 빈소에는 김말순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는데 정세진이 28년 전에 봤던 그 위험 있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세진은 영정 앞에서 깊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세진아. 뒤에서 김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세진이 돌아보니 김도현이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김도현은 정세진 옆에 서서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세진아, 할 말이 있어. 무슨 얘기요? 28년 전 일에 대해서. 정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너한테 사과해야 해.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어. 김도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정세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8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기를 잃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그때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연락했어요. 문자 보냈잖아요. 문자? 김도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기를 잃었다고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문자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쨌든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정세진이 말했습니다. 세진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 결혼은 했어? 안 했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없어요. 김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안해. 내 때문에 너의 인생이 내 선택이었어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정세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아이는 없고. 김도현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잘 안 됐어. 계속 너 생각이 났거든. 정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이야기였어요. 세진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김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세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도현 씨.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끝까지 돌봐드린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용서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정세진은 마지막으로 영정에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세진아. 김도현이 불렀지만 정세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정세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28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드디어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세진은 생각했습니다. 김말수는 자신의 20대를 무너뜨렸지만 자신은 그 여자의 마지막을 지켜줬다고요.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와서 정세진은 조용히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장례식장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환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정세진의 일상은 계속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